네, 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로남불. 미국 정치에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하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 전역 50개 주 중 가장 강력한 팬데믹 규제 정책을 강행한 주지사입니다. 그 폐해는 재앙 수준이었는데요. 수많은 비즈니스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LA 한인타운도 피해가 컸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동일장, 전원식당, 베버리 순두부, 낙원 등 한인타운을 상징하는 전통의 식당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는 대조적이었는데요. 디샌티스는 락다운 정책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락다운을 잠깐 했어요. 하지만 그 폐해가 어마어마한 걸 보고 더 이상 락다운은 없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주지사고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훌륭하게 대응한 주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론 디샌티스가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또 막 비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듯이. 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는지 플로리다주에서 그거는 제가 럼블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홈페이지 시작했습니다. 예, 출범했는데 oneoped.com입니다. WONOPED.com oneoped.com 야심차게 시작했으니까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자, 그 덕에 이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는 대조적이었는데 디샌티스는 락다운 정책은 두 번 다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덕에 플로리다 비즈니스는 오히려 활성화가 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또 타주 주민들의 플로리다 대이동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뉴섬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됐죠. 뉴섬의 잣대는 그 정도로 또 가혹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비즈니스에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필수 업종이 아님에도 자신의 와이너리 회사 플럼프잭을 운영했습니다. 또 연방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뉴섬 와이너리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를 통해 15만 달러에서 35만 달러 융자까지 받았습니다. 뉴섬은 또 작년 11월 6일 나파밸리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친구이자 로비스트의 호합한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프렌치 런드리죠. 프렌치 런드리라는 호합한 고급 식당 갔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아마 당시 식당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뉴섬의 내로남불 행위에 화가 나서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시 뉴섬 부부를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는데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밀착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최대한 모이지 말고 집에만 머물러야 한 그렇게 밝혔던 뉴섬인데요. LA 타임스하고 사크라멘토 비 이런 급진 좌파 언론은 이 소식을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강성진부, 안 좋게 표현하면 급진 좌파. 근데 LA 타임스하고 사크라멘토 비는 너무나 악한 언론들이기 때문에 제가 급진 좌파 언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대해서 LA 타임스하고 사크라멘토 비 등 언론은 후속 보도를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 언론은 게빈 뉴섬하고 정치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성향이 그냥 판박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전장에서 전우를 지켜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뉴섬은 미 전역에서 가장 좌파적 성향이
가장 좌파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인물로 꼽힙니다. 36살에 불과했던 샌프란시스코 시장 시절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임의로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동성 결혼이 미국에서 합법화되기 한참 전인 2004년대 일인데요. 또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리버럴하죠. 자신의 선거 캠페인 매니저이자 오래된 친구인 알렉스 투워크의 아내 루비가 그 사람의 부인, 알렉스 투워크의 부인 루비 리페이 투워크하고 불륜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성관계 가진 거예요. 뉴섬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불륜 사실 인정했어요. 그래서 뉴섬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그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로 내 친구인 알렉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뉴섬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륜 기간은 아주 짧았다. 예? 아주 짧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짧으면 다행인가 봐요. 당시 뉴섬 역시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부인이 이제 팍스 뉴스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kimberly guilfoyle. 예, 지금은 트럼프 주니어의 또 애인이죠. 예, 아이러니합니다. 검사 출신 여성이죠. LA 타임스와 사크라멘토 비 뭐 이런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당시에도 이 뉴스를 축소 보도했습니다. 뉴섬의 락다운 정책으로, 셧다운 정책으로 수많은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보도도 그것에 대한 보도도 보기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 언론은 가빈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가 소환 선거가 시간 낭비라며 뉴섬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스 봐도 그렇고 사크라멘토 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언론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수많은 피해를 줬는데 그러니까 같은 정치 동지이기 때문이다. 엘리트예요. LA 타임스하고 사크라멘토 비도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보면은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빈 뉴섬, 난시 펠로시 이런 민주당 기득권과 라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콜 선거에 공화당 후보 45명이 뛰어들었습니다. 이 중 방송 진행자 레리 엘더가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여기 이분 레리 엘더 이분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 2번 했는데 제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리 엘더는 미국에서 가장 험악한 도시로 널리 알려진 곳이죠. 사우스 센트럴에 있는 캄튼 출신의 흑인 후보입니다. 그래서 브라운대 아이비 리그인 브라운대 졸업한 뒤에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30년 동안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습니다. 870 AM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AM 라디오. 예. 거기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790에도 나왔었고요. 후보군 중 단연 지명도와 함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레리 엘더가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TV 인터뷰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사우스 센트럴에서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캄튼. 그런데 한번 이렇게 여름 학기를 다른 곳에서 다녔나 봐요. 좋은 학군 페어팩스에 있는 학교 다녔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유대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 페어팩스 고등학교 가서 충격받았대요. 그럼 거기 있는 학생들이 스페니쉬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자기는 그냥 그 스페니쉬 그 알파벳 간신히 배우고 있는 수준인데 회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울었대요. 부모님한테 하소연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학교 보내고 있었느냐. 레리 엘더는 자기가 천재였다고 생각했대요. 맨날 1등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우스 센트럴에 있는 학교들 다니면서. 그리고 꼭 사우스 센트럴 아니고 뭐 다른 학교 그 다니면서도 좋은 학교는 아니었나 봐요. 페어팩스 거기 고등학교 잠깐 다니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선택권,
스쿨 초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고 그래요. 지금 민주당원들 보면은 다 스쿨 초이스 싫어해요. 무조건 교사 노조 편 들고 있습니다. 큰 문제예요. 교사 노조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훌륭한 교사들도 계시지만 문제 많은 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사우스 센트럴에 있는 캄튼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학군마다 교사 능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근데 보면은 교사 능력이 저조한 능력이 저조한 교사들이 보면은 다 학군 안 좋은 데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리 엘더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쿨 초이스. 가고 싶은 학교 가게 해야 된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소득층도 중산층 갈 수 있고. 그러지 않아요? 교육이에요, 결국에. 물론 교육이 다는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돼야 사람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교육 방식에는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지나치게 뭐 아카데미에 편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적어지고 교육이 중요해요. 제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아카데미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 다 중요하잖아요. 지금 교육 살아가면서도 사실 교육 받고 있는 거고 배우고 있는 거고. 근데 그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릴수록 깽단이 난무하는 그런 학교 보내긴 싫잖아요. 그래서 레리 엘더는 공약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백신하고 마스크 의무화 반대, 작은 정부, 경찰 예산 증대, 불체자 옹호 정책 반대, 그러니까 피난처 도시 반대, 불체자 보호 도시 반대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 정책 반대. 기후 위에 사람 있지 사람 위에 기후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인도 상대로는 아무 제재가 없지 않느냐. 그럼 미국만 지켜봤자 캘리포니아만 지켜봤자 일자리만 잃고 얻는 게 너무 적다는 겁니다. 공교육 학교 선택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스쿨 초이스 낙태 반대 문제 교사 해고 통한 공교육 강화 최저임금 자유경제시장에 맡기겠다. 이게 레리 엘더의 공약입니다. 레리 엘더는 교사노조와 기후변화 환경론자들이 캘리포니아 정치를 망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손과 발을 묶는 가주 환경 보존법, 시과로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주 환경 보존법을 행정명령으로 중지해서 노숙자를 줄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업자들이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외 조항을 억만장자들한테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NBA 사크라멘토 킹스 그 구장 만들 때는 가주 환경 보존법 적용 안 하고 꼭 억만장자 이런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예외 조항 많이 두고 세금 안 때려요 별로.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영세업자들 괴롭히고 정책들 보면. 그래서 레리 엘더가 이걸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개발업자들의 손과 발을 묶는 가주 환경 보존법을 행정명령으로 중지해서 노숙자를 줄이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14일 9월 14일 실시되는데요. 리콜 선거. 지금 이미 우편 투표 통해서도 시작하고 있죠. 오는 9월 14일 실시하는 리콜 선거는 뉴섬의 정치 권력 횡포를 심판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돌파구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편 투표 이미 시작됐습니다. 모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럼블 어카운트 있고 그다음에 OneUpBet 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럼블 영상들 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유튜브가 제 구독자 막
막고 이러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섀도우 배닝 통해서 영상이 많이 안 보이고 뭐 구독 클릭하고 알람 해도 많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께서 매일마다 oneoped.com wonoped.com 들어가시면 제 영상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도 자유 게시판도 있거든요. 그 영상 댓글 거기서 남기기 힘들면 게시판에 남기시면 됩니다. 자, 원용석의 진실 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